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리면요. 정부 임기 내 감축은 25%뿐 탄소 중립 숙제 다음 정부에 떠넘기나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볼까요? 정부가 아주 떠넘기기 하려고 폭탄 넘기기 하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될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치를 줄이는 대신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국제 협력을 통한 감축 목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감축 목표의 대부분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이후로 설정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이 달성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진보 정당에서 정권을 가져가면 이걸 떠넘겨서 아주 폭탄 넘기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잔머리를 쓰는 건가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탄녹이라고도 하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만은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조림 사업 등을 벌여서 탄소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국제 감축은 국제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 2026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에서 2032년인 것도 대부분의 감축 목표가 계획기간의 후반부로 미뤄진 이유라는 것인데 이 신규 원전의 가동 시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단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추측인데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건경락 활동과 감축 부담을 후반부에 집중시키면 결과적으로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막을 기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지만 정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들 전문가들의 우려가 펼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다음 정권의 폭탄 넘기기만 구상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2차 가해 팩트 날선 공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인규 회고록 박연진 소환한 정치권. 박연진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종영된 더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 가해자 주인공이죠. 빌런 중에 빌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정치권으로부터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글로리의 소환을 재촉했습니다. 가해자 박연진이 누구냐는 논쟁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 가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까지 건드리면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권 즉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권양숙 여사까지 거론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17일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 제목을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는 것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과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이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 전 부장의 회고록 내용 박연진이 마치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랑 친하게 지낸 애들이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발언을 한 것과 비슷하다라면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쓴 책이라고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형식은 회고록이지만 내용은 정치 팸플릿이다. 비평을 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다. 그리고 이 전 부장이 책을 낸 이유 검사왕국이 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자신이 동참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17일 입장문을 냈죠.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죠. 회고록에 언급된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의 시계 선물 및 140만 달러 뇌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 사실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단은 이 전 부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왜 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공감이 참 갑니다.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이것을 갖다 줘야 하고 법무부 장관, 대통령부터 이인규 씨와 비슷한 분들이 싹 다 있는 검찰에 뭐하러 갖다 주겠나.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칠 저원라이까지 소환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아주 한일 관계 당위성을 설득을 했는데
자, 뭐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본인보다. 일본에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했던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중국 저원라이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고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네요.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처칠의 어록을 읽으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정말 기억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극심했던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을 거론하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이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슨 원동력이 됐습니까? 일본에 받은 돈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자꾸 들먹거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지배 35년간이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면서 이 연설까지 소개를 했는데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박정희와 김대중이 한일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굴욕적인 외교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놈의 전 정부 탓은 또 했죠. 문재인 정부 대일 외교 전략과 야당의 굴욕 외교 지적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비판 입장을 냈는데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자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빈손 외교라는 지적을 의식해서 한일 정상화는 국익이라는 동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일 정상화가 국익입니까?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 가슴에서 피눈물만 흐르고 있죠. 최근에 발표한 경기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방안,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말입니다. 한일 양국 기업들이 그동안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했던 해외 공동사업 46개 국가에서 121건이나 되고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한일 외교가 정상화돼서 얻을 이익이 많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들이 우리 국민들 식탁 위에 오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손해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이게 감이 안 옵니까? 역시나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양국의 최대 현안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뭔가 딜이 있었나 봅니다. 있기는 이렇게 계속 감추는 거 보니까요.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 표명이 없었던 점 등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매우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이 반성과 사과를 표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독도를 침략하려고 하고 독도를 자기네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앞에서는 간교하게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범들에게 참배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묻고 싶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다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하자. 독도의 날이 있기는 했죠. 민간단체인 독도 수호대가 이제 제정을 했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이 떨어진 측면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 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독도의 보존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시사 리포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